안녕하세요. 샘매신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시험 계획이 나왔습니다. 2024년. 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요. 채용 시험 공고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원래 보는 겁니다. 자,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반드시 싹 다 보셔야 됩니다. 싹 다 보셔야 돼요. 네,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에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계획 공고. 자, 선발 예정연이 아주 적습니다. 네, 제가 인천에 살아서 항상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적어요. 자, 여기 요거 볼 거 옹진군하고 강화군하고 인천광역시 이렇게 따로 선발이 되는데 강화군만 별도 거주 제한이 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같습니다. 거주 제한이. 그래서 인천에 살면 옹진군도 가능하다. 옹진군은 섬지역이죠. 섬지역. 자, 간호 13명, 일반인정 168, 지방세 21명, 전산 2, 사회복지 15, 사서 3, 일반기계 4. 여기부터 뭐 읽을 필요가 별로 없겠네요. 인원수가 건축 토목 30, 건축 25. 그다음에 전기시설, 화공시설이 있고요. 보훈청 추천입니다.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어요. 보훈청 추천이기 때문에. 7급 수의가 10명. 9급 운전이 2명. 근데 7급 행정, 7급 이제 2회죠. 1회는 이제 6월 22일 날 보는 시험. 6월 22일 시험이었고, 자, 2회는 이제 7급과 고졸 전형, 그 다음에 일부 직렬들 해서 11월 2일 날 보죠. 7급 일반 행정 2명. 그렇게 됩니다. 기술개군 1명씩, 의료기술은 둘 하나, 방사선 물리치료, 치위생, 작업치료가 있고요. 자, 인천광역시 8개 구가 있습니다. 8개 구 근무 예정 기간은 인천광역시 본청 및 사업소, 인천광역시 의회 또는 8개 자치구 의회이며 직렬 및 결혼 현황 등에 따라 본인 희망 기간 이외 기간에 배치될 수 있다. 이게 합격하고 나면요 8개 구로 지망을 받습니다. 지망을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성적 순으로 배치합니다. 강화군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옹진군도 별도로 지금 모집을 하죠. 그래서 따로따로 그거는 원서 접수할 때 따로따로 접수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인데 먼저 선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종 합격자들끼리 지망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 그 지망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뭐 주소지 뭐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구로 갈 수 있습니다. 인천 넓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서구 사는데 서구에서 저 밑에 부평구 같은 데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어쩔 가야지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시험 과목 여기 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과목들은 자체 출제 문제고 문제지를 주지 않습니다. 새카맣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문제지를 줘요. 그리고 전국이 동일한 문제지입니다. 전국만 동일한 게 아니라 같은 여기 국어 영어 한국사 있죠? 전체가 다 같습니다. 전체가 다 같아요. 이 시험지를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시설관리, 전기시설, 화공시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국어와 한국사인데 요건 자체 출제예요. 자체 출제 전부 다. 요런 직렬들은 어디나 다 자체 출제예요. 뭐 요렇게 돼 있는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자, 시험은 이제 8, 9급은 자, 1, 2차 시험 병합 실시라고 되는데 병합이라는 걸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과목 보는 거 알고 있죠. 9급. 한 번에 다 보죠. 한 번에 다 봐요. 그게 이제 병합이야. 합쳤다는 얘기야. 1차, 2차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5과목을 다 본다 하는 거고요. 여기 뭐 임용에 보면 1차가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로 돼 있고 2차가 나머지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 2차예요. 1차 보고 또 2차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병합한다, 합쳐서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이 있는 거죠. 면접 시험. 그러니까 필기, 면접. 이렇게 되고, 자,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2006년생, 생일 안 지나도 됩니다. 생일 안 지나도 응시 가능하다. 자, 거주 제한이 나와요. 거주 제한은 지금 강화군 빼고는 똑같아요.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거주 제한, 거주 제한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럼 요거. 자, 두 가지가 있죠. 거주 제한은 1번, 2번이 있어요. 1번은 뭐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언제부터? 작년부터, 최소 작년부터. 그 이전에부터 살아도 상관없고, 최소 작년부터 살았던 분, 작년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이죠. 작년. 그때부터 계속 살고 언제까지, 최종 시험, 면접 시험까지 살고 계신 분은 가능하다. 대부분은 1번으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인천광역시 안 사는데 다른 데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2번, 3년 이상 살았다. 언제까지? 1월 1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3년 이상이 토탈 된다. 태어나서부터인지 뭔지 해서 어쨌든 서류상으로 3년 이상 나왔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서류는 뭐예요?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거에 3년이 됐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한 게 아니라 본인 주소가 쫙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인천광역시 3년 살았네 그러면 응시가 가능하다. 근데 올해 뭐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군에 자, 강화군의 행정사회복지 보건 간호직렬만. 행정사회복지 보건 간호직렬. 다른 데 뽑는지 안 뽑는지 모르겠어요. 있네. 다른 거. 직렬은 인천광역시 거주지역. 그러니까 행정사회복지 보건 간호 요 4개 직렬 외의 직렬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인천광역시 요거에 따라서 되는 거고, 행정사회복지 보건 간호 직렬은 어디 있어야 돼? 강화군에. 1번, 2번 마찬가지. 강화군에 살고 있거나 3년 이상 살았거나. 예,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강화군에는 갈 수 있습니다. 행정사회복지 보건 간호만 얘기했어요. 꼭 물어봅니다. 뭐 기술직렬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 상관없습니다. 몇 개나 있지? 보통은 이게 네. 여기 보면 수의는 원래 없다 그랬고, 네, 의료기술 되겠죠. 그러면 의료기술 아니 강화군 없네. 강화군에 여기 수의는 원래 없다고 돼 있고요. 건축 있네. 건축, 토목, 보건. 예, 그 다음에 전기기계는 뭐예요? 강화군에 안 살고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상하다. 네. 자, 여기 내용들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여기 특히 36개월 이거 이상 충족함 이거를 본인 마음대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민법 160조에 역에 의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160조 찾아봐요. 블로그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계산 방법 해가지고 그거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단위, 월 1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 돼요. 그냥 뭐 700 몇십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윤달 있는 데는 또 어떡할 거고. 그래서 그 가끔 착각오는 게 윤달 있는 데 있잖아요. 윤년일 때 29일까지 있잖아.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민법의 역에 의한 방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자, 응시 결격 사유는 이걸 설명하자니 하루 종일이라서 안 하고요. 자, 넘어가고요. 본인이 응시 결격이 있을 것 같다 그럼 보세요. 자,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해서 7급 수의, 8급 간호, 사회복지 사서, 그 다음에 지적직 산업기사 이상, 그 다음에 운전,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 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분, 이분들은 다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되느냐. 특히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빨리 안 나오니까 막 불안해 한단 말이야. 그게 언제냐? 최종 예정일,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나오면 됩니다.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은 그럼 언제예요? 요 뒤에 안내가 나오겠죠. 이제 언젠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어떤 사람도 이거 뭐 2개, 3개씩 다 있어야 되냐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다 따?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최종 시험 예정일 여기 있죠. 원서 접수 시에는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 면허증 취득 및 학력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다. 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이 기준일이다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뭐 학과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 자, 장애인,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2년 이상. 언제까지?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 근데 계속해야 돼. 중간에 끊은 게 없어.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증서가 있어야 된다. 증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그 다음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이 증명서에 2년 이상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불합격합니다. 무조건. 필기시험에서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이 서류를 받아요. 필기 합격자들 보고 내라 그래요. 근데 내고선 딱 보고 불합격 다 불합격됩니다. 이 상당수가 좀 불합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하시든지 그냥 말로 확인하면 안 돼. 반드시 한번 떼보든지 해서 어차피 제출할 서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날짜까지 이제 원서 접수 시까지에 그게 있어야 되니까 미리 뭐 전화로 유선으로 하든지 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계고 넘어가고요. 기술계고는 기술계고 학교에서 잘 알려줍니다. 자, 국가유권자 보훈청 추천이라고 아까 있었죠? 기계시설 뭐 무슨 시설 그쪽에는 이거는 따로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추천을 받아야지 됩니다. 여기 써 있어요. 추천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추천 받고 그냥 땡이 아니고 원서 접수는 또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운전직렬 이제 인원수가 얼마 되진 않는데, 자,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이고 대형버스의 규격은 36인 이상입니다. 36인 이상, 길이가 9m 이상인 거. 요걸로 한 거를 그냥 말로 한다 안 된다. 자, 요런 서류들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업주가 안 떼준다 뭐 어쩌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자, 아까 얘기했던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은 언제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월 16일이에요. 8월 16일. 뒤쪽 거. 8월 16일이 예정일이에요. 그래서 8월 16일까지 따면 됩니다. 2회 때는 11월 29일 날 따면 되고요. 자, 원서업소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동일. 네, 전국 동일. 네, 서울시부터 제주 특별자치도까지 다 동일 3월 25일부터 29일. 전국에서 한 군데만, 한 개 직렬만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31일 날 나오는 거 시험 장소 공고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가 응시표라고 해서 자기 번호가 나와요. 응시 번호. 그 번호를 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도 찾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5월 30일 날 출력이 되고 뭐가 나오겠어요? 본인 어느 학교 가서 시험 봐야 되는지가 나와요. 아무 데나 가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네. 본인이 원하는 데가 아니야. 지정해 주는 곳에 가서 봐야 된다. 그게 5월 30일 날 나오고 합격자 발표는 시험 보고 나서 7월 17일 날 필기 시험 합격, 그다음 면접으로 들어가죠. 지금 필기 시험도 안 봤는데 면접 걱정하시는 분도 있던데 꿈 깨세요. 예, 필기 떨어지면 면접 영원히 못 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많아요. 한 5년 동안 했는데 면접을 한 번도 못 봤어. 왜? 필기 떨어져 버리니까. 필기가 일단 합격하고 나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면접은. 자, 응시 원서업소는 네, 로컬점, 고시점, 고점 계열. 지금 알려줘봐야 아무도 모릅니다. 네, 나중에 다 원서업소 전에 또 제가 또 알려드려요. 자, 그런 것들 쭉 있으니까 요거는 읽어봐. 이제 본인들이 읽어볼 때야. 7급 거 읽어보고, 네, 한국사 능력검 다 7급 거예요. 읽어보고, 양성평등. 자, 양성평등은 인원수가 많을 때 보통 나오는데 올해는 인원수가 뭐 많지 않아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평도 맨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래. 아, 그건 안 되는 거고. 어쩌다 보면 나와. 그러면 그때 와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양성평등이 이게 뭐구나. 근데 왜 얘기해 주냐면, 아, 그게 어디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양성평등 어디 설명이 나와 있죠? 어디 있어요? 시험 공고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제 유튜브에 보면 이거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근데 지금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안 나오면 땡이거든. 아까 얘기했죠. 면접도 필기 못 합격 안 되면 영원히 못 본단 말이야. 양평도 안 나오면 땡인데 뭘 저걸 알고 싶어해. 그렇게 박사 되시려고 그래? 그건 아니죠. 자, 문제 출제 중에 아까 색깔로 표시된 거, 요거는 이제 자체 출제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문제책을 주지 않습니다. 요 밑에 거죠. 나머진 다 줘요. 그래서 본인 채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거는 문제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걷어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점인지 몰라. 시험 보고 나서 발표 날 때까지는 깜깜이에요. 깜깜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들어간 요거가 뭐냐면,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4월 30일 기준으로 법령, 뭐 고시, 판례 이런 게 그때까지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정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의신청해도 안 돼. 왜? 이렇게 지금 기준을 아예 정해버렸어. 예전에는 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뭐 바뀌었네, 맞네, 뭐 가로치고 뭐 예전 뭐 기준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문제들 잘 안 내는데. 시험 문제를 내고 났는데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주로 이제 법 과목들이 그렇죠. 법 과목들이. 자, 가산 특전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있는데 우리 취업 지원 대상자로 돼 있는 거 고용노동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가보훈부 이쪽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여기서 항상 헷갈리는 게 있어요. 손자인데, 손녀인데, 뭐 조카인데 안 됩니다. 직계 자녀까지만 돼요. 보통. 일반적인 거는 직계 자녀예요. 그래서 본인하고 자녀하고 당사자면 당사자는 10%, 자녀는 5%예요. 손자, 손녀, 뭐 증손자, 증손녀 안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독립유공자가 새롭게 돼가지고 윗대가 다 없어. 그러면 나한테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 보훈상담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렬별 가산 대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무에서 세무사. 세무에서 세무사. 나머지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구급 공무원 시험 보러 올까요? 네, 와도 조용할 거예요. 보지 않습니다. 보통 7급 보러 가겠죠. 7급이나 5급 보러 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고, 세무사 같은 경우는 요즘 가끔 9급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산점, 그럼 뭐예요? 기술직렬. 기술직군에서 요 기능사가 3%, 산업기사 이상이 5%. 두 개 있어도 하나만 인정됩니다. 두 개 있어도 하나만 인정되고, 3%라 그러면 평균 3점, 5%가 그러면 평균 5점을 내 점수에 더합니다. 그럼 85점 맞았으면 5점 더하면 90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필기 합격선 작년 거 보셨죠? 몇 점 나오는지. 거기에는
가산점이 다 포함된 점수입니다. 합격선이라는 거는 필기 합격자의 제일 낮은 점수, 꼴등의 점수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야. 그래서 커트라인 점수이기 때문에 합격선 안에는 가산점도 포함해서 너가 80점이면 이번에는 필기 합격이야. 네가 꼴등이야. 이런 걸 알려주는 선이란 말이야. 꼴등이지만 그래도 합격했잖아. 자, 어쨌든 필기 합격자의 제일 낮은 점수를 합격선으로 정합니다. 거기에는 요 가산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임상심사 1급 이거 보건직이거든요. 임상심사 2급 여기 5% 적용합니다. 5%. 네,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산특전. 자, 가산특전을 언제 입력하냐? 예전에는 뭐 인천광역시 같으면 필기시험 전날까지 입력해라 막 이랬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전국이 동일하게 6월 22일부터 이게 시험 본 날이에요. 시험 본 날부터 6월 24일 월요일까지 네, 이때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 안 하면 가산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왜 없어요? 하면 이제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강화군, 옹진군은 임용 예정 기간별 면접 시험을 별도로 본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면접에 보는 게 아니라 따로 강화군을 부르고 옹진군을 불러서 따로 따로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다 불러갖고 경기도 같으면 구별로 보거든요. 시별로 보거든요. 시별로. 근데 인천은 한꺼번에 다 봅니다. 한꺼번에 다 봐서 하는 거고요. 경기도만 이상하게 다 시별로 봐요. 면접을 각자 막 발표해버려요. 자, 과락은 여기 나온 건 필기시험 공개행정 과락은 40점 미만이다. 40점이 안 되면 과락이고 40점 넘으면 과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0점만 딸랑 넘어서 합격하기 쉽진 않죠. 그러니까 40점이 기준이야. 40점이 안 되면 과락, 40점이 넘으면 일단은 과락은 아닌 거지. 합격은 아니고 과락이 아닌 거죠. 네. 어떤 사람은 40점 미만 이러니까 40점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게 맞죠. 미만일 때는. 그런데 과락이 아닌 거에는 40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0점 이상은 과락이 아닌 거지. 40점의 경계예요, 경계.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경쟁인 경우에는 과목 수가 작기 때문에 과목별로 40점도 넘어야 되고 60점도 넘어야 됩니다. 평균 60점. 세 개를 뭐 두 과목은 두 과목, 세 과목은 세 과목을 평균해서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요거 강화군, 옹진군 경우 임용 후 5년이 경과해야 타 지역 타지간으로 전출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옹진군 특히 인천광역시 같은 거주 제한을 쓰니까 내가 합격하자마자 어디 인천으로 다시 나오든지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그러나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고 안 됩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나와야 돼. 퇴직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면 가지 마. 남의 일자리 뺏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거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아무데도 못 가고 옹진군 섬들을 다녀야 되는 거죠. 옹진군 섬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간다 그러지 말고. 이게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옹진군뿐만 아니라 울릉군도 그래요. 울릉도도 그래요. 몇 년 지나면 다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뽑아요, 계속 인력을. 그래서 거기 이제 꼭 살 수 있는 분들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라지는 시험 제도 안내 899 2025년부터는 899이 변경되죠. 네, 변경되는 거. 요거는 하도 많이 나온 얘기고. 자, 지방공무원 요거 안 알려줬네.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32에 이렇게 전화하시면 돼요. 모를 때는 032-440에 25336 요거로 하면 되겠네. 2533. 네, 여기로. 그 다음에 녹지직렬에 나무의사라는 게 들어간대요. 나무의사 25년부터. 자, 26년 요거는 뭐 기술계고고 상관이 없고요. 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첨부 파일들 있죠. 첨부 파일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방송 뭐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확인 안 합니다. 하시던가 마시던가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